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서 15년 비행을 하고 2018년부로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737을 타고 있는 윤원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의 주요 업무는 아무래도 비행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거고요. 일단 비행 스케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 스케줄 확인해서 처음 가는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가는 공항 같은 게 있으면 취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취약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미리 공부를 하고요. 비행 당일날이 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그 브리핑룸에 가서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같이 그날 비행에 대해서 오늘 비행 기상이라든지 연료 상황, 연료가 부족하진 않는지, 승객들은 얼마나 탑승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브리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항공기로 가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륙, 착륙까지 해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특히 남자애들이라면 조종사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있었겠죠. 근데 직접적인 제가 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갔던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좌석에 앉아서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할 때 이제 엔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엔진 소리를 듣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내 직업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비행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조종사로서 좋은 점은 사실 너무 많은데요. 저는 거의 직업 만족도로 따지자면은 제가 조종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행할 때 외에는 휴식 시간이 항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 또 많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평일에 많이 쉬기 때문에 어디 가거나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세계 여러 곳을 자주 방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견문도 넓힐 수 있고, 특히 요즘 말하는 워라밸이 잘 맞춰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많겠지만, 그리고 보람된 것도 많겠지만, 조종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승객들이 항상 타시잖아요. 그래서 타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항상 볼 수가 있는데, 그 승객들 대부분은 사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표정들을 보면 타실 때도 그렇고 내리실 때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내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거고 보람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줄 근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줄 근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약속을 잡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들 만나거나 그다음에 가족들과 어느 시간을 같이 하거나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죠, 시차. 밤낮이로 바뀌는 비행이 간혹가다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좀 잠도 잘 자는 편이고 피곤함도 덜 느끼는 편인데, 그런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 시간이 필요한데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50시간이나 300시간 되는 곳도 있고, 저희 회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용 조종사 면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비행기를 몰기 위해서도 그런 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용 조종사 면장이 있어야 되고, 몸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 조건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일종 신체 검사도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국 영어 자격증도 획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군에서 비행을 해서 비행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민간에서 비행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군에서는 이제 전투기라든지 뭐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행 시간을 채울 수 있고, 민간에서는 비행학교를 다니면서 비행 시간을 250, 300, 1000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항공 관련 학과가 물론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면장이라든지 신체 검사, 항공 영어 이런 자격들만 갖추면 누구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좌절을 또 많이 하실 것 같고 실망도 많이 가지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예전보다 더 화려한 시대가 더 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때를 기약하면서 지금 좀 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내실을 기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계속 축적시켜 나가면 그때 언젠가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처음 와봤어요. 비행 항상 김포에서 비행을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보는 곳이 여기거든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도 제가 봤을 때 처음 예상했던 것과 같이 팬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잘 꾸며져 있고 실제 같은 것들도 너무 많고 체험 기회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탔던 비행기들도 보이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구경하고 하면 큰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방문하셔서 항공에 대한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